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빌라파크 원정에서 빌라를 4대0으로 격파한 손흥민, 축신으로 인정하십니까? 손흥민은 그야말로 움직임, 패스, 슛, 시야 모든 걸 갖춘 토트넘 팀 그 자체이자 그 근본이었습니다. 때문에 경기에 대한 내용과 손흥민, 포스테코글의 인터뷰까지 직접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손흥민 선수의 디테일한 플레이 아닙니까? 전반전 슈팅 1개, 기대 득점 0.03이라는 초라한 경기력을 보인 토트넘을 후반전 손흥민이 어떻게 바꿔놨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전술적으로 어떠한 플레이를 펼쳤기에 4골이나 터뜨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왜 토트넘의 경기력은 후반에 더 나아지고 골이 후반전에 많이 나올까? 라는 궁금증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토트넘의 메디슨과 손흥민이 설명해준 내용부터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빌라전을 찢은 손흥민이 3개의 포지션을 동시에 소화하면서 후반전 4골에 모두 관여했다는 놀라운 분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토트넘이 왜 후반전에 경기력이 나아지고 골을 많이 넣을까요? 토트넘이 팰리스에 3대1로 승리한 이후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명의 미드필더로 5명의 수비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100분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 그래서 상대팀이 후반에 많은 실점을 하는 거다. 우연이 아니다. 매 경기 같은 플레이와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 마지막엔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반에 많은 골을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캡틴 손흥민은 빌라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반전 가면 상대 선수들이 지칠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축구하는 방식이 진짜 많이 뛰고 서로 도와주면서 많은 공간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장점 같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후반에 들어서 공간이 많이 날 거라는 걸 알았다. 우리가 뭐 달랐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들이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동일하게 후반전에 자신들의 페이스에 상대팀이 지칠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토트넘 축구의 장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도 높은 축구를 토트넘은 구사하고 있기에 부상자 또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번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6점짜리 빅매치에서 손흥민이 득점 장면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손흥민이 왜 3개의 포지션을 동시에 소화했는지 득점 순서대로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분 터진 메디슨의 토트넘 첫 골입니다.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위치를 보시면 이상합니다. 손흥민은 한참을 내려와 있고 클루세스키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손흥민의 자리에는 저기 위에 메디슨이 올라가서 자리를 메꾸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지켜볼 것은 바로 손흥민을 마크하던 아스톤빌라의 수비수입니다. 손흥민이 밑으로 내려와 파페사르의 미드필더 역할까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수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채운 공간으로부터 튀어나가 침투하려는 사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클루세스키는 놓치지 않고 오프사이드 타이밍을 절묘하게 비껴서 완벽한 패스 타이밍에 사르에게 스루 패스를 보냈습니다. 사르는 우측으로 치고 나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딱 골키퍼와 빌라의 수비수 중간으로 휘어가도록 크로스를 올렸죠. 이건 메디슨이 런닝슛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득점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이 미드필더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지 못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53분 존슨의 득점이 터질 때는 일단 클루세스키가 압박해서 상대 진영에서 볼을 탈취한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볼이 손흥민에게 향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은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그대로 좌측으로 치고 달려가다가 반대편으로 슈팅을 때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2-3번째 선택지는 존슨과 클루세스키 양방향으로 패스를 건네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정확하게 양쪽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존슨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이미 동료들의 선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뒤에는 빌라의 선수들이 빠르게 커버를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클루세스키에게 줬다면 자발잡이라 슛각을 잡기 위해 모션이 많아져서 득점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지금 장면에서도 가속이 붙은 상태이고 훨씬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구사하죠.
손흥민은 존슨 쪽이 득점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존슨에게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빠르게 침투해서 다이렉트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죠. 여기에서도 주목하실 부분이 존슨처럼 빠른 선수가 다이렉트 슈팅을 가져갔음에도 빌라의 수비 커버가 슈팅 직전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클루세스케에게 내줬다면 아마 빌라의 수비 커버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캡틴으로서 모든 동료들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슈팅 습관들을 전부 암기하고 있는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저 판단을 해낸 겁니다. 괜히 손흥민의 축구 IQ로 잉글랜드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는 게 아니죠. 이번에는 손흥민의 쐐기골 장면입니다. 클루세스키가 우측에서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을 시작했을 때 손흥민이 움직였지만 의도적으로 박스 안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클루세스키가 박스 안으로 진입했을 때 손흥민은 오히려 박스 앞 중앙 쪽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 넣는 순간 손흥민이 앞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발을 2번 가져가면서 앞으로 가며 슈팅을 강력하게 밀어 넣었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골잡이들의 움직임입니다. 일부러 수비수 영역에 벗어나 있다가 자신이 앞쪽으로 움직여서 슈팅의 강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하에 손흥민이 뒤로 움직인 것이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으로 진입해서 빌라의 센터백들과 경합했다면 이 득점은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첫 득점에는 미드필더 위치로 더미런, 두세 번째는 원톱이자 제로톱이 보여줄 수 있는 득점과 도움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베르너의 골을 도운 모습에서는 그야말로 윙어의 정석이었는데요. 벤탄쿠르에게 볼을 받자마자 손흥민은 다른 생각 없이 바로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빌라 선수들이 3대 0으로 그로기 상태였고 체력도 녹초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그냥 한번 딱 접어서 치고 가는 드리블로 순간적으로 앞으로 치고 갑니다. 손흥민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수비수는 따라오지를 못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서 손흥민은 살짝 기다렸다가 베르너가 빌라 수비수들 사이로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패스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다이렉트로 편안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베르너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이유는 항상 골키퍼나 수비수들과의 심리전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흥민이 완벽한 상태에 다이렉트로 오른발로 때릴 수 있게끔 가져다 두면 못 넣기가 더 힘든 것이죠. 이런 윙어의 정석적인 플레이 컷백 패스 패턴은 마치 맨시티의 득점 빌드업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에서도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맨시티에서 오늘 손흥민이 4골을 만든 장면을 다 가능하게 만들 선수는 이 더브라이너 말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EPL에서 특별한 선수고 토트넘 레전드인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만들어낸 장면들을 디테일하고 쉽게 이야기해 보았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5만 달성하게 만들어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